네, 글로벌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제보다는 네. 낫습니다. 선물이 아주 조금 힘을 내고 네, 있는데요. 아주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S&P는 지금 0.24% 정도 좀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자, 그다음에 다우는 0.18%, 그다음에 나스닥은 0.42%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 먼저 보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맵을 먼저 보면 나중에 또 변동되니까 제가 자료 먼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시장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애플과 테슬라 정말 충격적인 하락을 제가 보여줬던 뭐 그런 모습인데 메타는 참 지 멋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형들 다 내려갈 때 지는 올라가고 형들 다 올라갈 때 지는 빠지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용어로 청개구리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전문 용어죠, 그게 청개구리가. 네. 자, 그다음에 에너지주들도 섹터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 특징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뭐 오르고 내리고가 눈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어제는 이 맵을 딱 보고 나서 잠이 저도 좀 안 오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조 달러가 증발했다. 작년 초 3조 달러에서 현재 시총 1조 9,800억 달러. 현재 이제 2조 달러 기업의 실종이 됐어요. 이제 작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 동안 또 시총 1위를 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자, 그다음에 아람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람코 이어가지고 애플도 탈락하면서 이제는 2조 달러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이 또 2조 달러로 올라갈지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미국 시장을 지켜보시는데 좀 재미를 또 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날씨가 미쳤습니다. 보셨어요? 유럽 날씨? 봤어요. 네, 천연가스가 일단 어제 폭락을 했어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저희 WTI 이제 크루드 오일도 많이 빠지고 브렌트 오일도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유럽의 기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 사실은 뭐 1도에서 한 2도, 3도 정도가 평균 기온인데 그 정도 선에서 보통은 이제 기온의 어떤 분포가 그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말 많이 뜨거운 거의 뭐 여름 수준의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천연가스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LNG를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에너지 섹터가 크게 좀 빠졌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이전 수준의 수치로 천연가스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왼쪽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얀색이 지금 현재인데 정말 많은 정말 높은 온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은요. 자, 여기 조그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도 여름입니다. 정말 42.2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 46.5도 정말 뭐 폭염으로 몇만 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여름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1월 달 지금 뭐 19도가 올라가고 19도 뭐 16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날씨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푸틴이 이제 천연가스로 유럽을 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무기화 삼으려고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렇게 막 부르짖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천연가스와 LNG가 확보가 되고 천연가스가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이 무기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곤란한 푸틴의 얼굴도 제가 이렇게 삽입을 좀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딱 1년 전에 사상 최고치 찍었던 S&P 500이었습니다. 정말 딱 1년 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 사상 최고치를 뭐 70번 갈 거냐, 뭐 76번 갈 거냐 해서 장은석 부사장님과 또 슈카님께서 내기까지 하시고 장은석 부사님이 지셨지만 그러한 이제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됐었는데 올해는 뭐 언제 이게 올지 정말 뭐 모르는 그런 하락을 지금 저희가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지금 8,600명 정도가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자,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언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에 2024년 또는 2025년 아니면 그 이상, 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많은 부분은 2024년이 되지 않겠니? 라고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023년은 가장 적은 수치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심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게 되고 그거 회복하는데 많은 이제 또 기한이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 비관적이다. 네,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가 있다는 점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세션이 아닌 슬로우 세션이다. 네, 밑에 이제 달팽이 그림까지 이렇게 나온 뉴스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인지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23년부터 경기 침체가 올까? 자,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최근에 정말 설문조사란 설문조사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까 해서 40%에서 50% 정도 되는 수치가 정말 많고요. 자, 50%에서 60% 또는 60%에서 70% 정도 되는 아주 과반수가 넘는 그런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70%에서 80%도 정말 많은 수치였고요.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웃겼습니다. 90%가 넘는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무조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지금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어떤 축적된 어떤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이 리세션이 벼랑 끝에서 그냥 팍 떨어지는 리세션이 아니라 천천히 늪지대로 떨어지는 리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데, 자, 이게 뭐냐면 코로나 부양책으로 인한 저축액입니다. 현재 자, 이 저축액이 코로나 시기 때 큰 이런 이제 어떤 부양책의 어떤 효과를 받아서 뭐 M1, M2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화량 자체가 급격하게 이제 저축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저축액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돈 씀씀이 또는 인플레이션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돈을 적게 쓴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러면서 이 적게 쓰면서 하지만 소비력은 또 갖추고 있는 이렇다 보니까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보다 지속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또는 미국 경기가 그래도 좀 건강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고용과 소비력이거든요. 근데 고용은 지금 현재 계속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비력 자체가 없어져야 좀 이 소비력이 많이 꺼져야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올 것이고 빠르게 또 회복하는 어떤 부양책을 또 쓰면서 그런 걸 예상할 텐데 지금 현재는 이 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아직은 여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 하면은 아주 장기적인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그러한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근거로 이 무디스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좀 넘어갈게요. 자, 알리바바가 살아나나. 자, 오늘 나온 이제 뉴스인데 엔트그룹이 투자 유치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게 나오면서 알리바바 차트가 사실은 최근에 정말 근 몇 년 동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알리바바 차트인데 자, 엔트그룹에 대한 어떤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자, 시간 외로 지금 시간 외가 아니죠. 프리마켓이죠. 제가 프리마켓에서 지금 6% 넘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엔트그룹의 투자 승인이 사실 많은 이제 어떤 테크 기업의 어떤 규제 단속을 완화했다라는 그런 낙관론을 좀 강화시키는 하나의 하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일제히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6.7%, 징동닷컴과 핀두오두는 지금 4.5% 정도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주요 약점이 바로 주택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주택 부분도 잠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거용 부동산 개발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또 활성화하겠다. 이 중국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가지고 나왔던 중국 증시, 참 프리마켓에서 정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개장하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서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CES 2023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CES 하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전자 박람회 이렇게 봐야겠죠. 예. 사실 CES에서 많은 이제 지금까지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올해만큼 이렇게 조용한 CES가 있을까? 예, 하여튼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떠한 CES의 어떤 제품이 있는지 미리 보는 CES 2023 몇 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터치 없이 감지하는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예, 탄소 나노 튜브. 뭐 저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 소말리틱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워싱턴 대학 연구원들이 코모션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종이 기반의 탄소 나노 튜브인데 이 안에 센서가 있답니다. 네, 지금 뭐 화면 보시면은 이게 뭐 센서의 어떤 그 화면인지 모르겠지만, 이 센서가 20cm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지를 한대요. 예, 감지를 하는데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이 탄소 튜브를 이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스처 하나만 눌러도 그 도어가, 그러니까 이제 핸들이 이렇게 뭐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내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핵심 어떤 소재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CES가 진짜 뭐 이제 열게 되면서 자, 어떤 이제 시연을 보여주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써놨어요. 벽걸이 TV. 벽걸이 TV 이거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데 이거. 예, 벽걸이 TV. 전혀 관심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RSV, 그 다음에 플루, 여러 감기, 독감. 자, 이런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테스트기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웃긴 게 이거였어요. 자, 핸드폰 충전 이용한 가려움증 치료. 이거 보셨어요, 예전에? 아니요. 네, 저 화면 보시면 핸드폰 여기 단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걸. 예, 넣으면 이게 열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이게 목이 물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이 가려움증이 사라진대요. 예, 그래서 이 열이 어떤 가려움증을 이제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은 약간 많은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제품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유럽에서 25만 대, 25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CES에서 한번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예, 실시간 언어 오류 수정하는 어플입니다. 어플인데 이 음성 기술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어플. 자, 위스프 뭐라고 하죠? 와이프스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자, 이러한 이제 어플 음성 기술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속삭이거나 아니면 성대가 좀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목이 잠겼거나 아니면 뭐 말 더듬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 네, 저걸 가지고 통화를 하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변환이 된다. 네. 자,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 이러한 CES 2023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뭐 제품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지금 소개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재미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CES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CES 같은 나올 때. 일단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기술 트렌드가 수요를 또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 또 반도체 내는 업황이 돌아가는 거라서 네네.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올해 CES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 예전보다는 조금 뭐 그렇게
특별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대로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 거 한 것 같아요. 요즘. 예. 네. 알겠습니다. 상대로 조금 조용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잠깐 뭐 뉴스가 좀 나온 상황인데 뭐 UBS에서는 자, 애주어와 오피스에 대한 어떤 다운그레이드가 좀 거기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면서 지금 저 프리마켓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UBS가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하향 조정하면서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웹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UBS에서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지금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에너지 섹터들이 좀 크게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씩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보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실적 시즌이 또 오잖아요. 또 금융주들부터 시작해서 실적 시즌이 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또 기대를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또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기조로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지 저희가 그 입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많은 변동성이 있는 한 주, 또는 다음 주도 실적 때문에 또 많은 변동성이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자, 어제 제가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실적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했는데 마이너스 12% 빠지는 걸 보고 사실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해가 출발했고 조금 아쉽게도 사실 새해 첫 주에 보통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약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도 그러하고 미국 시장 역시도 초반을 조금 고생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래도 아직 개장한 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종목들이 거의 하단의 지지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조금 무서워지는 구간이라서 캐피슐레이션 맞습니다. 항복. 캐피슐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나스닥 기준으로 그래도 10,000포인트 정도 지지대가 나와준다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그의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 데리킴님이 나눠주셨던 우리 삶에 다가올 새로운 기술 그리고 테크들 그런 얘기 중에서 챗 GPT가 좀 기억에 남아요. 챗 GPT. 네, 요즘 뭐 굉장히 장안의 화제고 챗 GPT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거란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챗 GPT의 본질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은 결국 인공지능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게 됐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챗 GPT라는 건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이 이젠 대화할 수 있게 된 거고 초기니까 지금 타이핑하겠지만 금방 음성인식 기술로 이제 대화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많은 것들, 기존의 기술들, 기존의 편의성과 융합되면서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갈 건데 그러한 테마들은 사실 올해 투자에서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시장이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정도로 강한 유동성이 없는 장에서는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성 종목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나 아니면 뭐 로봇 관련 키워드들은 투자할 때 꼭 좀 유념하시면 아마도 올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 챗 GPT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국내도 연관된 종목이 있지만 근데 역시나 메인 종목들은 결국 미국으로 봐야겠죠. 결국에. 그리고 이 챗GPT라는 건 결국 하나의 유틸리티가 만들어진 거, 도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도구를 가지고 뭘 할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거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 오픈 AI 여기 이제 투자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6년인가? 네. 뭐 초기 창업자인데 지금은 이제 관계를 떠나 있고 사실은 테슬라도 어느 모델을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고 요즘의 관계는 약간 경쟁 관계. 네. 근데 오픈 AI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해졌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쪽 관련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언어형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언어 대화를 나눴을 때 거의 인간 수준까지 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챗GPT 레벨업 되는 과정 그걸 같이 수를 보면 심플하게 봤을 때 지분 투자 자체는 사실 1조를 투자했는데 그 100배라고 해요. 100조까지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간접적인 수혜받을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기술력 측면이나 아니면 다양한 플랫폼 활용할 때 네. 그런 키워드를 사실 오래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챗GPT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 글로벌 라이브 가족분들은 일본 여자가 좋냐 한국 여자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내 여자친구가 일본 여자친구였다 이거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주 가족애가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을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말씀이 아직 안 끝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하더라도 한국 여자가 좋은지 일본 여자가 좋은지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목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